안녕하세요, 여러분. 혈액계 이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최근 출제 경향은 앞 영상에서 다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단 우리 혈액계 기능 사정에서 이제 검사하는 것부터 저희가 나갈 건데요. 여기 보시면 백혈구, 또 적혈구, 헤마토크리트, 헤모글로빈, 혈소판 정상 수치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뭐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WBC는 4천에서 11,000 정도요. 그래서 급성 감염일 때 이게 올라가죠. 엘리베이션 되죠. 그죠? 자, 그렇고 감소하는 경우, 이를테면 백혈병이나 이럴 때 되게 감소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감염 물질에 대항을 못하니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 취약해지고. RBC는 450만에서 500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하는 총 적혈구 수로 빈혈을 구분하게 되고요. 헤마토크리트 같은 경우는 전 혈령에 대한 적혈구의 용적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가할 경우는 적혈구 증가증이나 체액 손실, 탈수 때 이게 증가를 하고요. 감소하는 경우는 빈혈이 있을 때 이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 40에서 54%, 여자는 38에서 47% 이렇게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요. 헤모글로빈은 12에서 18까지 아주 굉장히 브로드하게 노멀 레인지로 측정이 되는데요. 적혈구의 산소 운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헤모글로빈 되게 중요하죠. 헤모글로빈, WBC, RBC, 뭐 헤마토크리트는 언제 증가하는지, 언제 감소하는지 좀 기억해 주시고, PLT 같은 경우는 15만에서 40만, 뭐 책에 따라서는 50만까지도 보는데요. 어쨌든 PLT는 15만에서 40만 정도. 그래서 각 형태별 백혈구의 배분율 측정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15만에서 40만 정도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전을 그러니까 CBC잖아요. Complete Blood Cell Count. CBC의 노멀 레인지는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백혈구 4천에서 11,000, RBC 450만에서 한 60만 정도, 헤마토크리트 38에서 54, 헤모글로빈 12에서 18, 혈소판 15만에서 40만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 응고 검사에서 BT, CT, 그다음 피브리노겐, 여기 C가 빠졌들 액티베이티드 파셜 스롬보 플라스틴 타임 APTT, 프로스롬빈 타임 PT, PLT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 BT 같은 경우는 브리딩 타임 1에서 6분 정도, 혈관이나 혈소판 비정생을 좀 알아내는 데 의미가 있고요. 아스피린이나 엔세이 같은 경우는 엔세이드 약물을 썼을 경우에 BT가 연장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응고 시간을 보면은 5에서 10분 정도인데, 헤파린요법 사정이나 조절할 때 우리가 이걸 하게 되고요. 피브리노겐 200에서 400, 증가되는 경우는 응고율이 증가됐다라고 보는 거고, 감소하면 출혈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변하죠. 그죠? 그래서 응고작용이 우리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브린이 증가했다는 것은 많이 엉켜진다는 얘기고, 떨어진다는 얘기는 엉기지 않는다는 거니까 출혈 경향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APTT 같은 경우는 뭐였었죠? 헤파린. 뇌인계에 작용하는 게 특징적 요법이다. 자, 헤파린. 요거 우리 팔로우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내인성 응고 체계를 사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응고 과정에 문제 있으면 APTT가 연장이 됩니다. 23에서 45초예요. 23에서 45초. 프로스로미 타임 PT는 정상이 12에서 14초거든요. APTT가 글씨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한 더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간이. 그래서 PT 12에서 14초 기억해 주시고, 여기는 외인성 응고체계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파린 치료 감시하는 거예요. PT가 먼저 연장되고 APT도 연장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 결핍이나 DIC에 대한 선별 검사가 PT다라는 거. 그래서 PT 꼭 기억해 주세요. 와파린 10에서 14초, APTT 요거 한 더블이라고 생각하시요. 한 3배 정도. 더블에서 3배 정도 APTT 23에서 45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PLT는 15만에서 40만 정도, 혈소판의 비정상 수준을 감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PT하고 APTT 진짜 핵중템
요거는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쿰스 테스트가 있는데요. 쿰스 테스트는 쿰스 혈청을 이용해서 적혈과 항원에 대한 항체를 발견하기 위한 검사고 용혈성 빈혈 검사에 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쿰스 검사, 간접 쿰스 검사 있는데 직접은 적혈구를 손상시키는 자가항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요. 자가항체가 있을 경우 쿰스 항체와 반응해서 응집 반응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혈을 위한 교차 시험, 크로스 매칭이나 태아 저가고증 진단을 위한 제대 혈액 검사, 그 다음에 자가 면역성 빈혈 진단하는데 쿰스 검사가 우리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접 쿰스 검사는 순환하고 있는 항적혈구 항체의 존재를 밝혀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수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공혈자 적혈구에 대한 혈청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수천자 검사는 본메로 아스피레이션인데요. 목적은 조혈 자궁에 대한 평가예요. 이를테면 뭐죠? 그거 빈혈 아니면 백혈병 뭐 이런 것들 진단하고 치료의 효과를 판단하는데 아스피레이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골수에서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검사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일단 하기 전에 뭐예요? 시술 과정이나 설명 이런 거 퍼미션 이런 거 받아야 되고요. 필요하면은 진정제 투여할 수 있습니다. 처치실이나 병실에서 시행을 하고요. 검사 부위는 후 장골릉입니다. 검사 자세는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예, 보기로 실시를 하고요. 시간은 5에서 15분 정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트를 준비하고 뭐예요? 거기 피부 소독하고 소독포로 덮고 국소 마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마취를 할 때 찌르거나 타는 듯한 페인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아프다라는 건 미리 설명해 주셔야 되고 천자바늘을 뼈 닿을 때까지 밀어넣고 골막을 관통시키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환자는 절대 움직이지 말도록 사전에 교육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뽑았어요. 뽑았으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뽑잖아요.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들 제거하고 멸균 껴주로 즉시 압박입니다. 그리고 그 샘플한 것은 슬라이드 위에 이렇게 도말해가지고 검사실로 보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검사 전에 검사의 목적 과정 설명하고 국소 마취 시 날카로운 통증, 바늘 삽입 시 심한 압박감 있음을 미리 설명하시고요. 검사 후에는 15분 정도 손으로 컴프레션하고 멸균 드레싱, 그리고 2시간 동안 모래주머니 샌드백 대고 절대 안정. 2시간 동안 모래주머니 대고 절대 안정. 바이탈 사인 아주 프리퀀시하게 1시간 동안 15분마다 그 후 24시간 동안은 2시간마다 체크를 하고요. 출혈 감염 증상도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자 부위가 한 3일에서 4일 정도 페인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음을 미리 사전에 공지해 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출혈, 쇼크 징후, 계속되는 통증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셔야 되고 시술 전후에 진통제, 진정제 투여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고 뭐 너무 또 불안하거나 이럴 때 진정제 투여할 수 있고 또 하고 나서도 너무 아프면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다라는 거 미리 교육하고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세트 준비하고 피부 소독하고 로컬로 마취하고 골수 속으로 니드를 삽입하고요. 그래서 골수액을 이렇게 흡입 아스피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옵시를 한다면은 여기 이렇게 바이옵시 조직을 또 이렇게 채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레이션 한 거라던가 아니면 바이옵시 한 거를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바이옵시 한 거 다시 설명을 해놨는데 골수내 질환 진단 평가, 골수 검사물 채취하는 거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아까 아스피레이션 한 것처럼 골수 조각이 바늘 구멍 내에 들어오게 하여 골수 표본을 얻고요. 표본은 방부제 용화기에 담아서 검사실로 보내고 검사 후에 바이옵시 그 부위를 굉장히 클리어하게 좀 하고 건조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다. 출혈과 감염 증상 관찰해 주시고요. 바이옵시 부위 드레싱 후에 샌드백이나 얼음 주머니 적용해 주세요. 출혈 예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48시간 동안 젖지 않게 주의해 달라는 거 있습니다. 그다음 블러드 컬처에 관한 것을 넣는데요. 이거 블러드 컬처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그 뭐죠? 그 의학 정보 거기 참고를 좀 한 건데요. 여러분 이제 열이 날 때 피부 스터디 할 때 보통 블러드 컬처나 아니면 운드 컬처나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피부 날 때 보통 안티 쓰잖아요. 근데 안티를 썼는데도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런 경우나 뭐 피부가 아예 난다거나 할 때 여러 가지 피부 스터디 하잖아요. 뭐 CBC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뭐 소변 검사도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블러드 컬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폐혈증 원인균이 무엇이고 원인균에 듣는 어떤 안티가 뭔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블러드 컬처 앤 센시티비티 테스트라고 하죠. 컬처만 하는 게 아니고 균을 키워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균을 키워서 안티를 써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안티가 그 어느 균에 잘 듣는지 석세터블한지 아니면 레지스턴트 반응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게 되는 것이 혈액배양 검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컬처라는 것이 키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피를 가지고 피 속에 있는 균들을 키워보는 거예요. 검사 주기는 성인은 최소한 2회에 걸쳐 총 30에서 40cc의 혈액을 채취를 하고요. 오염균하고 병원균을 감별하려면 최소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고 열이 나기 직전이라 열이 나는 동안 샘플링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검사 방법은 일단 뭐 피부 소독하고 그다음 무균적으로 혈액을 샘플링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채취한 혈액 검체를 액체 배지에 접종해서 통상적으로 35에서 37도씨의 수일간 키워보고요. 그다음 혈액을 접종한 액체 배지는 산소가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으로 또 각각 컬처를 좀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염균하고 병원균을 감별하려면 최소한 2번 이상 혈액을 각각 샘플링한 것을 따로 나누어서 키워본다라는 거죠. 시간은 샘플링은 뭐 10분 내외로 소요가 될 거고요. 검사 결과 확인까지는 평균 3, 4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의사항은 베인에서 채취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최소 2군데 이상에서 채취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IV 라인에 수액이나 약물이 주입되는 곳은 샘플링 하지 마세요. 그리고 피부 상재균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피부 소독 요거를 좀 시행을 하시고 무균 조작하시라는 거. 검체는 냉장 보관하지 않고요. 통상 실온에 최대 4시간까지 둘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러드 컬처는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피부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도대체 뭐 때문에 피부 나는 거야? 이렇게 검사하는 게 피부 스터디잖아요. 피부 스터디 뭐 체스트를 찍어보거나 아니면 소변 검사를 하거나 만약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카데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카데타에 관한 어떤 뭐죠? 그거 디차지 이런 것들을 컬처하거나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컬처할 수 있습니다. 예, 균을 키워보는 거죠. 거기서 샘플링 해가지고 근데 블러드 컬처는 피를 가지고 이제 균을 키워보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되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샘플링 할 때 손에도 뭐 균이 있잖아요. 그죠? 스타필로코커스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랑 또 혼재되면 안 되니까 무균적으로 하라는 거, 무균적으로 장갑 같은 거 다 끼고요. 무균적으로 하라는 거, 2군데 이상에서 하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블러드 컬처 오더가 나면요. 블러드 컬처 안티 쓰기 전에 반드시 샘플링 해야 되는 것도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보통 왜 안티 쓰려면 AST 먼저 하고 15분 있다가 보고 안티를 쓰잖아요. 근데 블러드 컬처 오더가 있다 그러면 안티 쓰기 전에 샘플링 먼저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링 테스트 볼게요. 실링 테스트는 악성 빈혈 검사예요. 악성 빈혈 검사인데 이거 뭐냐면은 그 실링 검사는 비타민 B12 결핍이 있을 때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거든요. 주로 이제 악성 빈혈 검사하는 거죠, 이게. 악성 빈혈 검사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비타민 B12는 내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이제 뭐가 있겠어요? 예, 위가 있겠죠. 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장이 있겠죠. 이렇게 소장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정상적으로는 입으로 이렇게 먹잖아, 비타민 B12를요. 그럼 위에 뭐예요? 벽세포에 있는 내인자랑 결합이 되어야 돼요. 결합이 되어서 이제 회장으로 가서 이게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혈구 만드는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여기 내인자가 없어서 지금 비타민 B12가 흡수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회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비타민 B12가 흡수가 안 되는 건지 이런 검사를 하는 거가 실링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 MPO를 하세요. 8시간 이상 이제 MPO를 하고 이제 방사성 비타민 B12를 물과 함께 PO로 먹고요. 1시간 뒤에 비방사성 비타민 B12를 IM을 해요. 그래가지고 24시간 유린 컬렉션 해가지고 거기 방사성 비타민 B12가 얼마나 나왔나 이런 거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은 뭐냐면은 비타민 B12가 7에서 10% 이상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 보통 우리가 여기가 이제 다 이렇게 소화가 됐다라면, 뭐죠? 다 흡수가 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비뇨기계로 가서 그게 뭐 사구체로 려거가 된 다음에 일부는 소변으로 가고 일부는 흡수가 되겠죠? 근데 이제 하여튼 소변으로 나오는 것이 여기 간에 다 흡수가 된 다음에 7에서 10% 이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죠? 방사성 비타민 B12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상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인자가 문제일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내인자가 문제인가? 이게 비정상이면 이제 내인자가 문제인가 하고 내인자랑 같이 방사성 비타민 B12하고 같이 투입하고 검사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사성 비타민 B12가 잘 흡수가 되었다면 이제 소변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7% 이상 나오겠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진짜 뇌인자 부족에서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악성빈혈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빈혈, 위절제소로 심한 위축성 위염, 위암 이런 뇌인자 부족에 의한 악성빈혈을 진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어, 구강으로 비타민 B12와 함께 뇌인자를 같이 이렇게 섭취했음에도 또 소변에 비타민 B12 수준량이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타민 B12 결핍이 뇌인자 부족 때문이 아니고 회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한 장을 잘라냈거나 아니면 회장염이 있거나 장흡수 표면적의 감소가 원인일 수 있다라고 판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실링 테스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링 테스트는 악성 빈혈 검사하는 거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혈간호는 워낙 기본간호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예, 수혈간호 그 사이드 이펙트에 관해서 간혹 국시에 또 출제되기도 하기니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혈 전에는 우리 ABO 타입, RH 타입 이런 거 검사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항체 선별 검사는 타 적혈과 항원에 대한 항체를 확인할 거고, 크로스 매칭, 예, 하게 될 겁니다.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 꼭 하는 검사이죠. 그다음 수혈 절차는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오더가 나면은 혈액형, 혈액의 종류, 혈액번호, 환자 이름, 나이, 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병원 내에 이제 혈액은행에서 가져오게 되고 그 일치 여부를 2명의 간호사가 확인하고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열 홀블러드나 RBC나 아니면 팩셀, 그러니까 팩셀 또 아니면 뭐죠? 신선 냉동 혈장 FFP 같은 경우는 이거는 1에서 6도의 냉장고에 보관하시고요. 혈장하고 혈소판은요, 실온에 보관하고요. 혹시나 냉장 상태에서 빼냈어요. 이제 주려고 20분 이상 경과하면 혈액의 변화가 생긴 것을 간주해갖고 다시 넣지 마세요. 20분입니다. 20분. 냉장고에 꺼냈을 경우. 그 다음에 바이탈 사인 측정해가지고 피번하면 수혈 연기해 주시고요. 니들은 뭐예요? 굵은 니들 써야죠. 18게지에서 20게지요.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리식염수 여기 수혈 부작용 시 대처를 가능할 수 있도록 또 연결해 주시고요. 수혈 세트의 챔버는 4분의 3 정도요. 그 다음에 처음 15분간은 천천히 주입하고 부작용 관찰하고 부작용이 없다면 주입량 증가해서 4시간 이내에 맞추도록 하세요. 4시간 이내에. 그 다음에 첫 1시간 동안은 15분마다 바이탈 사인 측정해 주시고요. 수혈이 끝날 때까지 30분마다 바이탈을 측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멀셀 라인만 함께 주입이 가능합니다. 트랜스퓨전이 끝나면 수혈 세트 조절기 잠그시고요. 노멀셀 라인 연결해가지고 20에서 50cc 주입시키고 튜브에 남은 혈액을 정맥으로 완전히 흘려보내시고요. 수혈 시간, 끝난 시간
그러니까 시작 시간, 끝난 시간, 혈액량, 혈액번호, 담당 간호사 이름 기록하고요. 수혈 점포를 순서대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덱스트로즈나 아니면 락티드 윙거 이런 거는 적혈구 용역을 초래하기 때문에 절대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수혈 부작용을 보면은 급성 용혈성 수혈 부작용이 있어요. 이거는 혈액형에 맞지 않거나 RH 타입에 맞지 않은 경우예요. 뭐가 나타나요? 장열감, BP 떨어져요. 호흡 빨라지고 샥 증상이죠. 빈맥, 그 다음 열 40도 이상이요. 칠링, 체스트페인, 샥이요. 샥 증상이 막 나타나죠. 이건 벌써 뭐 혈액형에 맞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수혈 후 첫 15분 동안 환자를 자세히 관찰하고 급성 용혈성 수혈 부작용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스탑입니다. 즉시 스탑. 근데 노멀셀라인은 BP 컨트롤하기 위해서 계속 주시고요. 그 다음 혈액 분석을 해서 남은 혈액과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서 혈액은행을 보내시고요. 만약에 레날 페일리어 같이 왔으면 바로 투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열성 비용혈성 수혈 부작용이요. 이거는 공여자의 백혈구와 에체리아 항원에 대한 항체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 수혈 후 약 2시간 후에 칠링 사인이 나타나고 열이 올라요. 수혈 중단해 주시고요. 백혈구 제거한 혈액제제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 반응이 아주 흔하게 나타나요. 공여된 혈액에 백혈구, 혈소판, 혈장 단백질의 과민 반응인데요. 두드러기, 천식, 가려움. 보통 이제 이렇게 뻘겋게 스킨 이럽션이 나거나 아니면 가렵거나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벼운 경우는 잠시 수혈을 중단하고 안티히스타민, 페니라민이나 뭐 플라콩 이런 거 줄 수 있겠죠. 투여하시고요. 만약에 아나필락틱 샥을 포함한 심한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수혈 중단, 에피네프린 투여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나필락틱 샥 시 즉시 스탑. 그런데 만약 증상이 가벼우면은 잠시 수혈을 중단하고 안티히스타민 투여하고 이제 이런 증상이 가라앉으면 다시 투여할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용혈성 심각, 또 열나면서 비용혈성 이것도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 반응은 이제 뭐 안티히스타민 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으나 아나필락틱 샥 같은 경우는 즉시 중단, 에피 투여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 간호에서 출혈 예방에 있는데요. 첫 번째 출혈 징후를 관찰해야 되겠죠. 뭐 출혈 징후 우리가 뭐 속에서 피나는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겉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점상 출혈이나 반상 출혈요. 그 다음에 코피나 잇몸 출혈, 혈변 이런 것들 상처, 사천자 부위 출혈 이런 것들 관찰해 주시면 되겠고 내부에서 출혈이 됐다면 이제 바이탈 사인이 흔들리겠죠. BP가 떨어지거나 샥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출혈 징후 관찰해 주시고 예방하기 위해서 상해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첫째, 포지션 체인지나 트레싱 할 때 주의해 주시고 또 구강 간호 시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 주시고 치실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생리식염수로 구강 세척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해주시고요. 입술 건조 방지하기 위해서 바셀린 바를 수 있겠고요.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 세정은 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환자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여 주시고요. 침습적 처치, 침투성 물질 제한해 주시고 IM, 피하 주사는 피해 주시고요. 불가피할 시 작은 바늘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 채용회나 좌약, 관장, 질정제, 탐폰 이런 거는 하지 마셔야 될 거고 침습적 처치할 때 PLT 수치 5만 이상일 때 시행을 해주세요. 뭐냐면 바이옵시 같은 경우 간생검, 요추천자, 개방성 폐생검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동맥을 체열했을 경우에는 10에서 20분간 압박해 주시고요. 사지 교대로 혈압 측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직장 체온 측정, 비위관, 산소 튜브 좌약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막 마찰 시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피린 제제, 항응고제 사용은 제한해 주세요. 왜냐하면 출혈 경향이 증가되죠. 그 다음에 발열 시에 뭐 써요?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 이런 거 사용해 주시고요. 사이드 레일에 패드를 대갖고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과격한 운동이나 또 발치 이런 것들은 제한해 주시라는 거 있습니다. 자, 요 슬라이드 되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래요.
또 자가간호 교육에서 부드러운 면봉이나 칫솔, 치실 앞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면도는 전기 면도기 사용해 주세요. 나리는 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튼튼한 신발, 슬리퍼 착용해 주시고 코를 심하게 풀거나 장운동, 과잉 촉진하는 것, 심한 기침 하지 않도록 자가간호 교육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출혈 조절은 어떻게 할까요? 직접 압박해 주시고요. 출혈 부위 얼음찜질이요. 출혈 부위는 심장 위로 상승해 주시고요. 위장관 출혈이 있다면 차가운 생리식염수로 이리게이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출혈 발생 시 조기 처치는 일단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전열 등 예방적 수혈이 있고요. 윤혈성 반응을 관찰하라는 거죠. 그래서 백혈구 제거한 적혈구 수혈로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혈액계 대상자 일반적 간호에서 감염 예방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 WBC가 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감염이 잘 걸리겠죠. 그래서 병원체 노출을 최소화시켜야 하겠는데 화장실에 있는 독방을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뭐죠? 방문자 제한을 하거나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익혀서 먹는 건데 이거 익혀서 유치가 됐다 삽입 제한해 주시고 예방적 항생제 투여하시고 필요시 역격리 하라는 거죠. 뭐 역격리라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뭐죠? 환자가 다른 이들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백혈병 환자 묵은실을 쓴다던가 뭐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격리는 우리 감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격리하는 걸 격리라고 하고 역격리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환자가 다른 이들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위생교육, 머리 감기, 손, 발톱, 구강, 회원부 간호, 손 씻기 이런 거. 그 다음에 감염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사에게 노티해 주시고요. 감염 증상 조기 발견해서 일단 WBC 수치 관찰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바이탈 사인 4시간마다 측정해 주시고요. 골수이식 환자는 백혈구 세포가 미성숙해서 감염 방어가 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염 증상 조기 발견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감염 초기 발견 증상부 한번 볼까요? 열이 나요. 38도 이상. 칠링 사인이요. 뭐 기침이 계속돼요. 호흡기 감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코나 입에 회음부나 아니면 그 부위에 얼서가 생겨요. 코, 입, 회음부 이렇게 얼서가 생겼는지 관찰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감염 초기 증상이에요. 열이 나거나 칠링 사인, 지속되는 기침, 코, 입, 회음부, 얼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 달라라는 거죠. 그 다음 피로감 최소화, 출혈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과 휴식 교대로 계획해 주시고요. 제한된 에너지 사용에 하는 경우는 일상활동 보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활동 시 막 팔피테이션이나 뭐 디스니아 이런 게 있으면은 활동을 중단해 주시고요. 조용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조용한 수면 환경도 제공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보온을 좀 해주시라는 거죠. 따뜻한 담요, 면양말, 부드러운 가운 사용해 주시고 방온도 조절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혈액계 대상자 일반적 환자 간호에서 고단백, 시기는 고단백 잘 먹어야 되겠습니다. 고열량 시기 조금씩 자주요. 조금씩 자주. 그다음 수분은 많이 먹습니다. 많이 3리터. 대사량 증가로 인한 수분 수치를 보충하기 위해서 수분은 증가합니다. 잘 먹습니다. 고단백, 고열량, 조금씩 자주 피로감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에 관한 퀴즈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혈액의 성분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호중군은 감염이 있을 때 세균에 대항하는 식균작용을 한다. 맞죠? 림프군은 면역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신체의 면역 반응에 관여한다. 맞습니다. 적혈군은 산소, 탄산가스를 운반하고 정상 수소이온의 균형을 조절한다. 그 다음에 호상군은 인체 알레르기나 과민 상태에 있을 때 대항하는 역할을 한다. 5번 혈소판은 삼투압을 유지하여 혈액량을 조절하고 산연계 평형을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이거는 혈장의 역할이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혈장의 역할이었습니다. 혈장은 삼투압을 유지하고 혈액량을 조절하고 산염기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죠. 혈장이. 혈소판은 무슨 기능을 했었죠? 혈액 응고작용에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지혈기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전신적 혈관 수축
혈소판 응집에 의한 혈관 확장. 전신적 아니죠. 국소죠. 혈소판 응집에 의한 혈관 확장, 혈관 축소죠. 2차 지혈작용으로 혈소판 막에 요거는 1차죠. 그 다음에 1차 지혈작용으로 손상부의 피부린 요거는 2차죠. 자, 5번 내적 기전으로 비활성형 응고이자의 단계적 활성화지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성인의 조혈기관으로 옳지 않은 거 간, 비장, 흉골, 장골, 황골수 답은 5번인데요. 골수죠. 그냥 골수인데 보통 성인은 골수 그 뭐죠? 골수성 조직과 아니면 림프 조직에서 조혈을 하게 되죠. 황골수는 뭐죠? 우리 골수가 성인이 됐을 때 보통 이제 그거 지방 조직으로 대체한 것. 보통 골수는 이제 붉은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그게 이제 그 퇴화되면서 지방 조직으로 채워지는 거 이걸 황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성인의 조혈기관은 아니다. 여기서 조혈이 되진 않죠. 자, 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화학요법 케모세라피를 받은 백혈병 환자의 사전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우선적인 중재는 칠링 사인, 전신 권태, 맥박 빠르고 호흡도 빠르고 피버가 떠요. 일단 굉장히 많이. 산소 포화도는 괜찮은데 백혈구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헤모글로빈은 약간 혈소판은 뭐 봐줄만 합니다. 여기서 뭐 문제가 뭐예요? 오한, 전신권태, 맥박, 호흡, 체온이네. 그치 맞죠? 그다음 백혈군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백혈병 환자니까요. 그래서 사실 당과 같을 때 우선적인 중재는 피가 나는지 소변에 복부둘레, 농축 적혈구 수혈, 혈액배양 검사 실시, 아, 아이오 측정 여기서 뭘까요? 이게 피부 같은 때문에 도대체 이 피부가 뭐 때문에 백혈병 환자는 감염이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피부가 뜨는 거야 하는 피부 스터디를 위해서 블러드 컬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니?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블러드 컬처. 자, 그다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와 어지럼증으로 내원한 40대 여성 환자를 자, 피로 어지럼증으로 내원한 40대 여성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골수천자를 시행하였다. 적절한 간호중재는 전신마취 아니죠. 국소마취. 진정제나 진통제 투여 필요합니다. 바늘을 빼자마자 바로 드레싱한다. 바로 드레싱. 압박이죠. 압박. 그 다음에 검사 후 2시간 정도 샌드백으로 압박한다. 이게 맞는 거고요. 검사 시 통증이 있죠. 예, 있습니다. 동반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틀리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혈액계 검사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봤거든요. 다뤄봤고 이제 다음 영상은 이제 질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혈, 백혈병, 뭐 림프종 이런 것들에 관해서 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